안녕하세요. 리천남병원 이혁주 원장입니다. 최근에 유명 배우 한 분이 고혈당 쇼크로 심정지까지 와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혈당 수치가 자그마치 500 이상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었죠.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요, 성인의 약 14% 정도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고, 이 수치가 문제가 되는 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다 유지가 되면 이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요. 만성 염증이 증가해서 결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치료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또는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면은요, 이 고혈당의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몸 상태가 급하게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후에 검사한 결과가 140 이상이라면은 일단 고혈당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혈당 쇼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혈당으로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좀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고혈당 쇼크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평소에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혈당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겠죠. 동시에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혈당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지 않더라도 설탕이나 또 이 액상 과당 같은 이 단순 당을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급속하게 혈당이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적당히 흥분시켜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활력을 넣어줄 수가 있지만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 몸 안에서는 코르티솔 호르몬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요, 이 글리코겐 형태로 이 당을 저장하고 있는 간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 혈당을 이 혈액 내로 공급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증상이 보이면 고혈당 쇼크를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 또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다 현상입니다. 이 3가지가 많다는 건데 이건 당뇨 환자에게 흔히 있는 증상이기도 하죠. 다음, 다뇨, 다식. 즉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음식 먹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체내에 포도당이 많이 쌓이잖아요. 이걸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이 신장은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서 체외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소변을 자주 보게 되겠죠. 소변을 많이 보면 당연히 갈증이 생기게 돼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 에너지의 소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쉽게 허기가 지고 음식 먹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상승합니다. 고혈당으로 인해서 체액이 손실되면은요, 혈압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혈압이 떨어지면은 또한 맥박은 반대로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식이 혼미할 때가 있어요.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은요, 우리 몸의 신경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혈당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당연히 생활습관 관리와 환경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생활습관 관리는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데요. 이 균형 잡힌 식단을 우선 설명드리자면은 현미나 통밀빵과 같은 이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을 도와주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천천히 먹는 생활 습관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역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천천히 먹어야 무엇을 먹더라도 혈당이 급속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단순당이나 액상 과당 같이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는 식품을 제한을 해야 되고요.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있었죠.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이 유산소 운동은 몸 안에 산소 공급량을 높여주고 독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통 하루에 10,000보 정도는 걷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좀 힘이 든다면 몇천 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꾸준히 매일매일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우리 몸의 혈당을 관리하는 요소 중에서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 근육은요, 포도당의 저장 창고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예, 근육이 늘어나면 혈중 포도당 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나 스쿼트 등을 매일 생활을 한다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혈당 쇼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당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두 번째, 바로 환경 관리입니다. 이것은 이 스트레스 관리, 즉 마음 관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고혈당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화병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이 화를 다스리면 혈당 관리가 근본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마음 공부나 명상, 요가, 깊은 호흡과 같은 노력으로 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으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리찬반병원에서는요, 매주 실시한 요가, 명상, 힐링 아트 등의 수업이 바로 이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오늘은 요즘 관심이 높아진 고혈당 쇼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혈당 관리는요, 이 암 전이 재발 관리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나 암 치료 후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고혈당 쇼크가 오지 않도록 혈당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